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반드시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 죽을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침묵하면서 속으로 대화를 연습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가끔 우리의 대화는 소음처럼 다가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모른 채 서로 자기 이야기만 떠들고 나서 지친 마음으로 끝이 나지요. 그러나 어쩌면 서로를 응시하는 따뜻한 시선, 한 방울의 눈물, 깊은 한숨과 부드러운 미소, 그것이 대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대화란 대부분 깊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침묵 대화를 연습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침묵의 대화는 더욱 솔직하고 안전하기 때문이고, 명료한 대화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때문이지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의 셀프 코칭 두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네, 8월 뜨거운 여름. 우리에게 계속 고백하게 하는 책 제목이죠. 네, 박재현 작가의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라는 책 어느덧 중반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가요?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부분은 책의 111쪽에 나오는 자기인식 프로세스의 일부분이었어요. 여기서는 우리 코치들에게 익숙한 표현인 셀프 코칭이란 표현이, 내면 대화란 표현이 속 대화, 그러니까 겉과 속 할 때 속대화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하는 대화에 대해서 박지현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죽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은 인생 수업 책으로 유명한 작가죠.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한 말. 자기 안의 침묵과 접촉하는 법을 배우라. 라는 것을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엘자베스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최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의 침묵과 얼마나 자주 잘 접촉하고 있나요? 침묵이라고 표현 쓰니까 바로 지난달에 무라카미 하루키 책 읽었던 게 생각나는데, 하루키도 그렇게 달리기 하는 이유가 자기 성품상 어떻게든 고요한 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달린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과 속대화를 잘 나누고 있나요? 이번 중간 2주차 때 읽었던 페이지는 80에서 171쪽으로 책으로 치면 챕터 2에서 챕터 4 이렇게 세 개 챕터를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저는 아무래도 코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엄청 새롭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책 읽을 때 아마 함께 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책 비폭력 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MVC가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끄덕이면서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수요 나눔에서 제가 이 책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코끼리 일러스트를 좀 같이 곁들여서 보면 좀 많은 생각들을 다른 의미로도 영감을 얻게 합니다. 챕터 2의 제목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방법. 그러니까 즉,
이 책의 거대한 포인트죠. 대화는 두 사람 사이를 연결시킨다. 그리고 때때로 치유를 일으킨다라는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대화에 필요한 요소가 뭘까라는 지점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챕터 3은 나라는 사람을 보호하면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챕터 4는 드디어 내 차례입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말하기. 그러니까 챕터 2는 두 사람 간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 챕터 3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이야기, 챕터 4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부분,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 챕터들 내용 중에서 제가 목소리로 나누어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짚어가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 그대로 연결의 대화는 무엇이 가능하게 해 준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방점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입장 같아요. 특히 우리가 챕터 1 에서 보았던 자동적 생각 기억나시죠? 인지적 오류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책이 있으신 분들은 84 쪽을 보시겠어요? 84 쪽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를 단절시키는 대화의 패턴이 있다면 관계를 이어주는 대화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 요소 중에 첫 번째 공유되는 것은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면은 바로 자동적 생각으로 빠져버린대요. 그냥 바로. 그걸 보면 바로. 근데 그 자동적 생각이 오기 전에 어떠한 사람을 관찰,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려고, 들리는 대로 들어보려고 하는 태도를 작가는 관찰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고 창문을 훅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보자마자 '어 저 사람 이기적이네. 아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르네.' 라는 자동적 생각을 한대요. 자동적 생각이 탁 들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보이는 대로 본다면 관찰한다면 어떻게 바뀌냐면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창문을 여는 걸 나는 봤네.' 그러면서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지금 한 자동적 생각은 뭐지? 아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요소 중에 대표적으로 관찰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작가는 방점을 찍으면서 87 쪽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 "관찰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됨과 동시에 상대를 우리의 대화에 편안하게 개입시키는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과 나의 생각을 구별하다 보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이렇게 멘트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최근 물론 우리 멤버들은 스페셜 미션 중이시지만 연결의 대화가 좀 필요한 상대 한 분을 딱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평상시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내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관찰일까? 아니면 자동적 생각을 기반으로 한 판단일까? 한번 잠시 음미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 요소를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요소는요. 감정과 감각을 알아차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각은 그냥 몸의 신호인 거예요. 막 뭔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괜스레 얼굴이 밝아지고 가슴이 뛰고 막 이런 건데요. 감정은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에다 '어 나 벅차네. 설레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걸 감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감정과 감각은 모두 우리의 현재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제목이 되게 멋져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감정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감정대로 행동한다. 얼마 전에 좀 유명한 책 중에 이제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 기분을 관리하라." 이런 말 뭐 "내 기분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뭐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부쩍 베스트셀러로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그걸 보면은 대중들이 공감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알아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이란 우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감정은 내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대요. 어 결국 이 감정과 감각에 대해서 내가 대화를 할 때 근거로 두기에는 상황 따라 판단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요한 발표를 앞둔 상황일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네.'라고 이렇게 떨리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아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걸 알아차렸으면 좀 심호흡을 하고 아니면 차라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제가 좀 긴장이 되네요."라고 말이라도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긴장이 풀린대요. 그러니까 긴장되는 상태에서 어떤 대화나 행동으로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감정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나가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이라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억압하려고 통제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있어서 박재현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을 억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그런 감정 상태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관찰과 판단을 좀 구별하고 내가 지금 관찰하려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 감각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나머지 세 번째 것이 욕구와 요청에 대한 건데요. 먼저 욕구를 먼저 살펴볼까요? 결국은 앞서 나왔던 관찰, 자동적 생각, 감정, 감각하고 다 이어지는 건데요. 이것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 욕구와 이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되게 멋진 표현이 있어요. 94 쪽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원하는 것, 즉 보석 같은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자신이 내리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지니며 살지만 현재 나에게 필요한 욕구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불편한 마음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욕구를 이해하는 일은 대화 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핵심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핵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일 뿐입니다. 관찰하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핵심 욕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욕구에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구분하자. 그러니까 각자 욕구에 충족하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라는 지점인데요. 많은 인간관계 갈등은 내 욕구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충족시켜 주기 바랄 때 벌어지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나는 불편해요. 근데 사실은 그 대전제는 여기 나와 있던 문장이죠.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이 내 욕구에 있듯이 상대가 느낀 감정에 대한 책임은 상대의 욕구에 있습니다. 즉, 각자가 느끼는 감정의 원인은 각자의 욕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를 충족하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어요. 욕구를 충족하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이 문장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갈등은 많이 해소되지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제가 코치로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기본 바탕은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말하는 내 감정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어려워하시지만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욕구 자체도 알아차리기 어려워하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내 욕구가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뭔가 욕구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장면에서 내 앞에 있는 상대가 그 욕구를 알아서 충족해 주길 바래요. 때때로 내 욕구가 뭔지 알면서도 그 욕구를 충족하는 책임을 상대에게 주죠. 그때 상대에게 실망합니다. 상대가 미워지고 상대에게 불만을 갖게 돼요.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원한다면 작가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어서 판단보다는 관찰을,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욕구를 현재 갖고 있는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충족하거나 아니면 내 앞에 있는 타인에게 그 충족을 요청할 때는 요청하기. 강요가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관찰하고 감각, 감정 알아차리고 욕구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채우거나 상대에게 요청하거나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하려면 그 바탕에는 처음 읽어드렸던 그 부분이 결국 바탕이에요. 내 속대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그날 인증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캡처해 주셨는데 전 114쪽 이 네 개의 질문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거 들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 뭘 알아차리신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제가 네 개 문장 읽어드릴게요. 침묵 대화, 속대화의 방법입니다. 하나, 내가 보고 들은 게 무엇이지? 내게 들어온 자극을 관찰하는 거죠. 둘, 지금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건 뭘까? 자신의 감정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셋, 내게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탐색하는 거죠. 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나? 요청의 의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가지라라는 것이 우리 챕터 1에 대해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탁 벌어졌을 때 바로 반발하는 게 아니라 그 반발 직전에 잠시 침묵을 가지면서 이걸 검토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보고 들은 게 뭐지? 그걸 내가 지금 경험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그 마음은 지금 내가 뭘 원하는 상태라는 걸 알려주지? 자, 그럼 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이것을 빠르게 인지한 후에 잠시의 침묵 동안 정리한 후에 상대에게 이제 이것을 건네는 이 행위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대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찰나의 자기인식, 찰나에 잠시 멈추어서 침묵으로 지금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어떤 해석을 할 때, 누구 탓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닌 걸 알지만 멈출 수 없을 때, 그때 작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침묵 대화, 속 대화를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관찰, 감정 알아차리는 거, 욕구 알아차리는 거, 강요가 아닌 요청하는 거. 이 네 가지 요소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대요. 그러면 이 찰나의 침묵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챕터 3과 4는 상대의 말을 듣고 내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챕터 3을 보면요. 상대의 말을 들어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챕터 3 바로 그 챕터 페이지 뒷장을 보면 아, 저 이 문장 너무 멋있다 생각했어요. 이게 챕터 3의 전부 같은데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공감, 이해, 해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온 문장입니다. 공감은 내 해석을 섞지 않고 듣는 거예요. 이해는 상대가 원하는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해석은 각자의 책임을 분리해서 듣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는 행위에 있어서 챕터 3의 제목에 앞단의 전제가 되게 멋있어요. 챕터 3 제목 보셨어요? 상대의 말을 그냥 경청해 듣자 이게 아니에요. 유금절이에요. 나를 보호하며 상대의 말 들어보기. 되게 건강한 거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표현이에요. 상대의 말을 듣는 데 있어서 나를 보호하며 듣는 것 이야기가 나오네요. 방식은 공감, 이해, 해석이요. 그럼 공감한다라는 것은 뭘까? 124쪽에 이렇게 나와요. 공감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머무는 거예요. 상대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겠다고 결심하고 상대가 말하는 지금 이 상황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지요. 공감적 듣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는 게 먼저입니다. 나는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의 이야기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들어보겠다. 공감하며 듣는다는 것은 결국 상대의 이야기를 나는 지금 듣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침묵으로 머무는 행위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공감을 제대로 하면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가 이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공감하고 가만히 들어주지 못할 때는 물론 코치들도 훈련받을 때 많은 화두가 되지만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이 커질 때 공감이 오히려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작가는 127쪽 아래에 붉게 이렇게 적어 두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의 핵심은 그 사람의 내부에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요. 그러니 공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상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공감하며 듣고 계신가요? 그 다음은 이해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해하며 듣는 것에 앞에 적혀 있는 말은 듣기 힘든 말이라는 거예요. 처음 이 제목을 보고 듣기 힘든 말을 이해한다는 게 뭘까라는 호기심이 들었는데요.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30쪽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교사나 어른들로부터 날선 말들을 들어왔고 다르게 말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수록 강한 표현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거나 확인하고 싶을 때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해. 어, 저도 이 코칭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힘을 얻었던 것이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연민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게 저에게 가장 큰 수학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사람의 입 밖에 저렇게 거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저 사람의 마음속은 지금 얼마나 지옥 같을까? 듣기 힘든 말을 표현하는 저 사람 너머의 삶의 여정에 대한 연민을 갖고 그 사람이 뱉는 모든 공격의 말이 정말 사실이나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어떤 죄책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분리되어 그저 understand 아래에 서 있는 거 이해하며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게 이제 해석인데요. 해석에 대해서는 141 쪽인데요.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SNS에서 악성 댓글에 좀 비유했지만 결국은 못된 말,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나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 해석이란 표현을 140쪽, 이건 MVC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상대의 공격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좌절된 욕구를 비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설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나에게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 안에 충족되지 못한 좌절된 욕구가 비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즉 오랫동안 폭력적인 대화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그냥 한마디 그냥 표현만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살아온 전체 삶의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악의적인 비난을 하는 것을 지혜롭게 해석할 때는 그냥 뾰족한 잔가시를 치듯이 가위로 싹둑 잘라 버리래요. 내면적으로. 아, 지금 당신의 그 공격은 나한테,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생각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상대가 말한 생각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해서 받아들이지 말래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면서 대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은 상대의 말을 듣는 것에 있어서 유금절 다시 보이죠. 나를 보호하며 상대의 말 들어보기. 할 수 있는 한 공감, 침묵하며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태도를 갖추지만 때때로 상대방이 듣기 힘든 말,
나쁜 악의적인 말을 할 때에는 저 사람 속이 얼마나 지옥 같으면 저런 말을 뱉을까 하면서 그 말을 온전히 나에게 갖고 오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 아픈 말은 싹둑 잘라서 나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챕터 3에서 이야기합니다. 챕터 4는 이제 그렇게 들었다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청하기가 기반으로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오늘 시간상 그리고 두 가지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다음 3주차에 더 읽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하기 관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충족하는 요청을 압박하면서 상대를 협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이야기 나누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또 셀프 코칭 질문을 나누도록 할게요. 어, 이걸 듣고 그냥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기 인식 프로세스를 한번 거쳐 보시겠어요? 여기에서 소개된 속대화,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들의 속은 어떠신지 속대화를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또 멤버들에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뜨거운 8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선택해 주신 다음 책은 이 책의 한 뎁스 더 깊어지는 엄마와 딸의 마음속엔 같은 아이가 산다로 선정되었죠. 우리 뜨거운 여름 이렇게 박재현 작가와 사실은 나 이래라는 내 깊은 내 마음을 보는 것을 연습하고요. 또 선선해지면은 그 너머에 그런 사실은이란 내 마음 기저 있는 무의식을 또 함께 진하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뜨거운 마지막 여름 각자의 삶에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